안 나오면 쳐들어갔습니다. 바로 구치소를 찾아간 국조특위위원들 우여곡절 끝에 감방까지 가서 최순실을 만나고 또 안종범, 정호성 두 전직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을 만났는데요. 최순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우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사실대로 털어놓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속보를 바탕으로 19년 만에 열린 구치소 청문회와 수감동 청문회,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근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결국 최순실은 모르쇠로 일관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남부구치소에 있죠. 저 안종범, 정호성 두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최순실과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감방 청문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 이재경 변호사는 뭐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모양인데, 일단 두 사람은 그러니까 안종범 그다음에 정호성은 3시쯤 만났다 그러고요. 그리고 최순실은 2시간 반 정도 했다 그러니까 그 좀 이후에 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오전에 있었던 바로 수감동 그러니까 수감동이 아니라 구치소에 가서 실제로 구치소장에게 김성태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김성태 위원장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구치소장 측의 답변이 있는데요. 한번 직접 김성태 위원장의 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2시간 30분 동안 서울구치소 수감동 안에 모처의 장소에서 최순실 정인과 함께 직접 2시간 30여 분 동안 우리 청문조사위원들의 질의와 함께 본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기춘, 우병우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봤더니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미러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누구가 아이디어를 냈느냐, 설립 아이디어를 최순실 씨가 내고 정경련을 통한 모금은 대통령이 냈느냐, 최순실 씨는 자기는 그런 아이디어 내지 않았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고요. 보안과장에 말하면 되면 사시나무 떨다고 뜨는 게 다 교도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최순실은 특별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치소장 답변 한번 해봐요. 예.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엄정하게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청문회에 참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550 국정조사 청문회 때 수감 중인 정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정인이 수감 중인 곳, 그러니까 수감방을 말하겠죠, 그죠? 예. 수감동에 조사위원들이 찾아가서 질의, 즉 신문을 한 선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방금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그 실로 직접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앞서 보셨습니다만 실제로 최순실은 계속 모든 거를 부인하고 뭐 다 모르고 뭐 개입한 적 없고 다 이랬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남부구치소죠. 남부구치소로 이 8명의 청문위원이 갔는데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호성 전 비서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정부 인사 발표안을 수정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은 이 정호성 비서관의 죄를 더 많이 올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최순실 씨의 죄명을 많이 올리는 그 형량을 많이 올리는 내용도 아니고, 굳이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탄핵 사유가 하나 확정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에 누군가의 존재를 해서 인사안이 나간 걸 수정해서 다시
돌려와서 이제 사실상 인사 낙점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 부분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이나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인사한에 밑줄 치고 수정해야 됐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통령 탄핵감이거든요. 사실이라면 이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저는 좀 관심 있게 봤던 게요. 관저에 누가 있었는지 말 못한다고 그랬어요. 당일날 세월호 7시간 그 당일날. 세월호 관련 얘기는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그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윤전추하고 이영선 행정관이 관저에 당일날 있었다는 얘기. 요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당일 오후 2시 지나서 대통령을 봤다라는 증언도 그 증언이 나왔죠. 있었고요. 예. 일단 정부 인사 발표한 요거를 예. 먼저 이야기를 예. 하려면은 그동안 대통령은 이 국가 기밀 문서 이게 유출은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시인하면서도 일종의 연설문 같은 게 신경 표현 등의 예. 이런 거로 보좌진 체계에 갖춰지기 전까지 그러한 도움을 받았다. 소위 말해서 이제 나중에 변호인단 표현에 하면 키친 캐비넷 여러 가지 국민 여론, 국민 눈높이에서 그걸 추정하는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했었는데 예. 이게 지금 정부 인사 발표안에서 수정을 가했다면 인사 문제가 진짜 인사가 만사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거기에 전면 개입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국정을 농단한 아주 전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제 탄핵 사유의 결정적인 사유로 거론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 소추한 그 답변서 있잖아요. 대통령 측에 된 답변서에도 인사 개입은 없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거에 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에서 이제 탄핵 그 답변서, 그러니까 헌재 예. 답변서에서 그 전면 부인한 내용들을 상당수를 지금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아마 정호성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거기서 특검으로부터 추궁을 받았던 어쨌든 증거 제시를 받았던 어쨌든 본인이 실토한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지금 이야기했을 청문위원들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건 유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당일에 대한 그 증언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지금 결과적으로 다 한 셈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건 관련해서는 유출된 거 맞고 이메일 나간 것뿐만 아니라 직접 뭐 이렇게 들고서 왔다 갔다 한 그 부분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사 관련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문건들도 이 밑줄 그어서 수정한 거 인정을 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게 보내면 밑줄 치고 수정. 그렇죠. 이제 그거 사실이 이제 그동안 의혹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 세월호 당일 관련한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날 오전 내내 관저에 있었고 본인이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접촉한 게 오후 2시였다라는 그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에 누가 있었는지 그 관저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게 또 이야기를 해서 지금 밝혀야 될 것들이 좀 추가적인 있긴 한데 자, 의혹들을 상당히 지금 사실을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 지금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네. 정우성 비서관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세월호 당일 오후 2시 지나서 대통령을 봤다. 그리고 대통령 세월호 당일 관저에 있었다. 그리고 대책본부 방문이 예정돼서 미용사를 불렀다. 예, 뭐 이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정호성 비서관이 원래 관저 근처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아마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 가장 잘 알 거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인데 오늘 저는 이 내용들 보면서 가장 묘한 답변이 관저에 누가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있었다라는 걸 어찌 보면 반증하는 듯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호성 비서관은 본인은 2시에 한 번, 그리고 중대본 가기 전에 5시에 한 번, 두 번 봤다는 대통령을 거죠?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거의 관저에 있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세월호 7시간의 키는 정호성 비서관의 이런 얘기, 그다음에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관저에 주로 있었으면 관저에서 누가 들어가고 나갔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사실 어느 정도 확인해 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정호성 비서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말하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날 당일 그 관저에 오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장수 그 안보실장도 그날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관저하고 신부실 양쪽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저에서 누가 수발했냐 그러면 안봉근 비서관이 그걸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봉근 비서관은 제2 부속 실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담당이고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윤전추하고 이영선 행정관도 역시 그날 관저에 있었다라고 전제한다면 최순실 씨를 늘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날 관저에 다 있었다는 얘기란 예. 말이에요. 오히려 자 이렇게 보면 그날 그러면 당일날 오전에 최순실 씨가 그 관저에
그 사무실도 아니고 집무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관저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정호성 비서관의 얘기는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의 의문점을 하나 푸는 하나의 열쇠이면서도 또 다른 의문점을 낳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냐 하면 이날 오후 2시에 대통령을 처음 봤다. 그리고 그저 오후 2시에야 세월호의 심각성을 알게 돼서 이제 대통령을 직접 보고받고 5시에 다시 봤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전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충 지금 청와대에서 띄운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서면 보고를 받고 언제 전화 통화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과연 그러면은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하고 그다음에 해경청장하고 직접 통화를 그 사람들이 이번에 청문회에 나와서 직접 통화를 해서 뭐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구조를 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이런 근데 또 그거 나중에 부인했죠. 아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단 한 거는 인정을 했죠. 그 한 거는 인정을 했는데 그 부인한 그 내용 자체를 부인한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랬는데 그랬으면은 그때 과연 보통 이제 이 그런 고위직의 인사들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이런 부속 비서관이 중간 다리를 넣어서 통화하기도 하고 직접 통화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때 그럼 직접 통화한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간접 통화란 건 예를 들면 비서관이 받아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기 이 간접 통화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전에도 보면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 후보 때도 그러고 대통령 때 통화할 때는 전화를 걸면 대통령이 직접 받아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비서관 안보원금 비서관이나 정호성 비서관이 전화를 받아서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해서 바꿔드리는 그거를 뭐 전달한다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전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통화를 할 때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건 김장수 실장하고 그 해경청장은 직접 통화해서 그 통화 내용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때 이제 또 관저에 누가 있었는지를 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관저에 누구가 있었으면 뭔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의혹으로 남는 거죠. 근데 해경 상황실하고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하면 그 대통령 지시사항은 자동으로 녹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나온다면 뭐 대통령이 지시한 시간 뭐 분초까지 나올 테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일부 지금 이 나오는 걸 들어보니까요. 이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지시를 해서 빨리 받았어라는 내용 정도만 지금 우리가 공개돼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은 반드시 그 상황실에 그 자동으로 녹음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볼 땐 두 사람이 검찰 수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론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저 정호성 비서관이 예. 또 안종범 수석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의원들을 통해서 국조특위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검찰에서 이미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마 다 진술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99% 입증 가능한 혐의만 담았다라고 했던 게 이런 내용들이 검찰에 다 진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 쓴 수첩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다라고 지금 오늘 속보로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의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본인 생각을 적은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사항만 적은 그 내용이 업무 일지였다라고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은 내용은 모조리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뭐 그동안 추정하듯이 이거는 뭐 본인의 생각 썼을 거 아닐까 이런 건 다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그 김영환 전 수석의 그 업무 일지도 그럼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썼다기보다는 그대로 업무 지시사항만 적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부분은 분명히 내일 아침 조간 신문들의 톱을 장식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진실에 가까이 가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구치소 청문회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오늘 그래도 가장 많은 소득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땐 진실에 보다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